전통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치와 경제, 금융상의 불안이 커지게 되면 금의 상대적 가치가 더욱 돋보이는 법이죠.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당선, 유럽과 중동 두 개의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됐을 때 금값 뛰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년 넘게 두 배는 안 됩니다만 가깝게 폭등해왔던 금값이 오히려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2022년 9월께 온스당 1,600달러 수준이었던 금값은 2,800달러를 찍고 지금 2,7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금은 안전자산인 동시에 인플레이션 해치, 인플레이션 회피 수단입니다. 금은 별도로 뭐 이자를 포함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불안하고 또 물가가 뛸 때 이걸 갖고 있으면 안심이 되거나 이익이 되는 상품이죠. 지난 2년 넘게 금값이 뛴 것도 뭐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입니다만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덕이 큽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연착륙 기미가 역력합니다. 불확실성이 줄고 있는 건 아닌데 인플레이션 위험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근본적으로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달러 또 미국의 국채와의 관계도 전통적인 것에서 새롭게 좀 변화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금의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금과 달러와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한다고들 얘기합니다. 달러가 강하면 금값이 약세로 변한다는 얘기인데 전통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이게 국제시장에서 금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다른 통화로 금을 사려면 가격이 뛰게 되니까 금 수요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금과 달러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런 달러와 금의 이 이역 관계는 지난 2년여 살펴보면 금의 강세 시장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달러도 비교적 강세였으니까요. 물론 달러가 그간 초강세에서 이른바 킹달러에서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강하게 대두됐기 때문에 금값은 2년간 계속 뛰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달러 초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금값은 다시 자연스럽게 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미국 국채와 또 국채 금리와 금의 관계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데 미국 국채도 달러처럼 안전자산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망하기 전까지야 원리금 갚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상대적인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채라는 게 뭐 상당히 안정적인 이자가 제공되지만 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중이죠. 이걸 상승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워낙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많이 못할 거다.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금값이 하락 반전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달러와 미 국채 금리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값은 지난 2년여의 강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물론 뭐 불확실성이라든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가 언제 어떤 형태로 재현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종합적으로 보자면 지난 2년여와 달리 금의 상대적 매력이 돋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